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7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기다렸던 2400선에 안착을 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9%대 강세를 보이면서 2409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0.5%대 상승을 하면서 795포인트까지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자체는요, 정말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바닥은 찍은 것 같다, 그런 의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2400선대 안착을 위한 진통 어제 이제 했었고, 오늘 이제 올라섰기 때문에 좀 이제는 좀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혹 깨진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21선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21선 지지한다면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의 접근이 바람직하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 주가는 2500선이 있는 61선 정도까지 살펴보면서 좀 긍정적 관점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던 좀 대형주 위주로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살펴보면요, 나스닥 지수가 1.5%대 강세를 보였고, 다우존스 강보합 그리고 S&P 500 지수 0.5%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넷플릭스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면서 투자 심리가 혼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가 감소하고 이러면서 또 시장에 하락할 때는 나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넷플릭스 효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연일 강세를 보였고, 엔비디아 5%대 그리고 AMD 4%대 강세를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은 찍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긍정적 관점, 적어도 7월달 남은 시간 그리고 8월달 정도까지는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나흘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요. 오늘도 5원 하락을 하면서 1307원까지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세라면은 원달러 환율이 이제 1200원대 좀 올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시장은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더욱더 강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현대차 얘기를 좀 빼놓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거의 3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의 움직임, 장중에는 2%대까지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또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종가는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차 이렇게 실적이 좋다면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사실 1300원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수출을 하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실적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점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대차의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게 될 경우에는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계속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현대차 그룹의 판매 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없는 그런 업종, 그런 종목이 현대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20만원대 이상 가능하고요. 작년 1월 달에 이제 28만 9천원대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거기까지 간다고는 말씀을 바로 드리긴 어렵지만, 적어도 작년 5월 달, 6월 달에 상승을 했던 24만원에서 25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 여력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는요, 계속적으로 탑픽으로 꼽고, 탑픽 업종을 자동차 업종으로 놓고 현대차 그리고 기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현대차가 실적이 이렇게 좋았는데 기아가 실적이 나쁠 리는 없겠죠. 같이 갑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그렇기 때문에 기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 주가 2.5%대까지 강세를 기록을 했었고, 추세
움직임 뭐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도 충분히 10만 기아 다시 한번 이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자동차 관련주는 정말 포트폴리오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 관련하여서도 좀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역시 또 2%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61,800원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최근의 움직임을 보자면요. 우리는 좀 상당히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만원대에 올라선 이후에 뭔가 양봉과 음봉 좀 교차되면서 6만원대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양호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이라면 충분히 뭐 121선대가 있는 67,000원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육성 법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반도체 정책을 계속적으로 지금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반도체 관련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원익 IPS 이런 기업들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 특히 이제 정부에서 반도체 기업을 총력 지원해서 5년 동안 340조 원 이상의 투자를 달성하기로 했고요. 또 연내에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향후에 10년간 15만 명이 넘는 반도체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반도체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올라가면은요 뭐 지수는 금방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정말 가지고 계시고 물려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뭐 걱정하지 마시고 당분간은 좀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익 IPS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2%대 강세를 보이면서 31,850원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라면은 충분히 61선, 121선까지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뭐 이건 반도체는 아니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오늘 3%대 강세를 보이면서 14만 4,500원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사실은 뭐 정말 너무나 많이 빠졌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또 다시 한번 본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전기도 사실 뭐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정말 이 기업도요 못 가도 18만원, 잘 가면 20만원대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관련주라던가 반도체 결국은요 예전에도 상승을 했던 게 IT 자동차였을 거예요. 아마 시장이 예전에 상승했을 때 주도.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돌고 또다시 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산업은요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 그게 이제 시가총액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서 또 대한민국의 경제를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정말 2400포인트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2500포인트대 61선까지 뭐 반등을 한다면은 충분히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 가능할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린다 뭐 이런 생각은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야 되고, 특히 조정 시에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에 주식 비중을 좀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예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102,500원인데요.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9만원대가 온다면은요 적극적으로 공략 가능한 것이고요. 또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들 마찬가지예요. 정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23만원대가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의 국내 대표 제조업체들, 대형주들 여력이 된다면은 정말 포트폴리오에 가득가득 담아서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올해 연말 또는 뭐 내년도에는 웃을 수 있다. 내년도에 다시 3000포인트가 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 답인지 아마도 뭐 정리가 되실 겁니다. 내일 또 성공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